10년. 그 숫자가 얼마나 긴지 아는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도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준호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이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나는 웃어야 했다. 평범한 엄마처럼. 아무도 몰랐다. 내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다는 걸. 그 비밀은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10년. 나는 그렇게 숨을 참으며 살았다.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때 나는 외로웠다. 남편은 집에 없었고, 지수는 아팠고, 나는 혼자였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사람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회사 프로젝트,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이해해줬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커피 한 잔, 짧은 대화,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을 넘어버렸다. 단 한 번, 단 하루.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멈춰섰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기상으로는 알 수 없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있었고 그 사람과의 일도 있었으니까. 나는 기도했다. 제발 남편의 아이이기를. 하지만 준호가 태어나고 조금씩 자라면서 나는 알아버렸다. 이 아이가 남편을 닮지 않았다는 걸. 닮지 않았다고 해서 확신할 수는 없었다. 유전은 복잡하니까. 외가 쪽을 닮았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아니, 속이려 했다. 그런데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말했다. 준호는 정말 안 닮았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여는 순간 느꼈다.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다. 하얀 종이, 유전자 검사 결과. 심장이 멈췄다.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다.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그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끝났다는 걸. 10년간 지켜온 비밀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무너졌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알아챘다. 아이들은 다 안다. 엄마, 우리 가족 왜 이래?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났다. 엄마가 뭐 잘못한 거야?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10년간 모두를 속였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 너머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나를 찢어놓았다. 남편이 제안했다. 상담을 받아보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상담실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매일 죄책감 속에 살았다고. 상담사가 물었다. 왜 말하지 않으셨나요? 왜였을까? 무서웠다. 모든 걸 잃을까봐, 가족을 잃을까봐, 아이들을 잃을까봐. 그래서 숨겼다. 비겁하게. 남편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상담이 끝나고 나는 혼자 울었다. 내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날 처음 깨달았다. 밤마다 나는 남편에게 말하려 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느 날 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날 떠나도 이해해. 남편은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차라리 화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또 울었다. 소리 없이. 시간이 흘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느 날 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도와줄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숙제를 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며칠 뒤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등굣길에서였다. 그 작은 손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다. 아니,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1년이 지났다.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다. 아마 영원히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다. 준호는 여전히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남편은 여전히 옆에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은 가족.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본다. 그리고 다짐한다. 오늘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은 더 솔직하게 살겠다고. 비밀은 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진실이 나를 다시 세웠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